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27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쉰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쇼똥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명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증명이 반려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분별하게 AI 저작물을 생성해 수익을 내고 예술활동 증명까지 받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쇼똥라에선 예술활동 증명의 핵심 내용과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윤덕원 씨가 예술활동 증명 신청에 반려당하며 논란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들이 각종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만큼 고용보험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예술활동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실제로 예술활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조차 증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활동을 해왔는데도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단 거군요. 윤덕원 씨 말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이 있었나요? 네, 윤덕원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예술인들이 더 많은데요. 미디어 아티스트 김감구 씨는 해외 전시 참여 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 전시 공간이 제도상 예술 공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예술 활동을 했는지 자체보다 행정이 요구하는 형식의 증빙을 얼마나 완벽하게 갖췄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거죠. 활동 경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예술인들조차 제도 안에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술 활동은 분야마다 증명 방식이 다릅니다. 공연 기록이나 계약서, 수입 자료, 온라인 플랫폼상의 작업물처럼 활동을 보여주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요. 하지만 심사는 주로 서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예술 활동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자신의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예술활동 증명의 서류 심사 과정에 예술활동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기자님,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예술활동 증명의 핵심 취지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사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들을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공연, 출판, 촬영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활동 증명의 서류 심사 과정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겐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예술활동 증명의 내용과 관련해 IP 전문 변호사 황지행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서류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실제 예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방식과 증빙 구조로 바꿔나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증명팀이 11명 정도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수만 건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초 신청만 거의 뭐 3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행정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기준을 더 빡빡하게 하는 것은 이제 행정 부담을 가중함과 동시에 현장 예술가들을 더 배제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시급한 거는 서류 중심의 심사를 좀 덜어내고 추천이라든지 활동 이력 같은 뭐 프로파일을 제출했을 때 그 부분만 그냥 확인을 한다든지, 다양한 증빙 방법을 조합을 해서 실제 활동을 더 반영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든 예술 활동을 다 증빙을 해야 되고, 그 증거 서류가 없으면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출한 사람의 이력 같은 걸 신뢰를 하되 허위로 제출했을 때만 페널티를 가하는 방법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이용해서 편법 신청이 늘어나면은 재정 누수보다 행정 효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후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실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과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예술활동 증명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네요.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활동증명팀은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반면 신청자 수는 지난해만 해도 약 6만 6천 명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1명의 직원들이 이들의 신청서를 전부 검토하기엔 부족한 거죠.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기관은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요건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코로나19 당시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최근 다수의 예술인들이 재발급 시기를 맞이한 점 역시 신청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엔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통해 예술활동 증명을 받는 사례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음악이나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의 창작 활동 실적으로 제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년 경력을 가진 연출가는 증명을 실패한 반면 AI가 만든 음원으로는 통과하며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를 두고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AI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건 단순히 결과물이 몇 개 있느냐보다 창작자가 어떤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AI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음악이나 그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발표물의 수만으로 예술 활동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로 만든 결과물이 쉽게 인정된다면 기존 예술인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분께선 AI 창작물을 예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기자님,
AI 창작물을 통한 예술활동 증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AI 창작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선 우선 제도의 허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증명이 요구하는 발표물의 숫자나 공연 회차와 같은 정량적인 기준은 누구든지 AI를 사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단 건데요. 이 때문에 단순히 활동의 양을 기준으로 예술성을 판단하기보단 창작 과정과 작품의 가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물이 몇 개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창작자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반대로 AI 창작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나요? 네, AI도 결국 창작자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시각인 건데요. 사진가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음악가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수정 및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 또한 창작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단 겁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단 거군요. 그럼 여기서 AI를 창작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AI도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나 컴퓨터 음악도 처음 등장했을 때 예술로 인정받기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창작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구상한 뒤에 결과물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다면 창작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AI가 거의 모든 것을 자동으로 만든 경우와 사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한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분께선 AI도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라면 창작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해외에선 예술인 지원에 있어서 어떤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나요? 네, 프랑스는 공연 영상 분야 종사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계약 기록을 중심으로 봅니다. 독일 역시 프리랜서 예술인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 작품 자체를 판단하기보단 실제로 예술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는 쪽에 가깝군요. 그런데 이런 방식과는 달리 지원 사업마다 예술가의 프로젝트 내용을 따로 심사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하나의 증명제도를 통과시키기보단 지원 사업마다 활동 경력이나 창작 계획을 따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국예술위원회 역시 개인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 계획과 프로젝트 내용, 예산 등을 제출하면 그 사업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와 심사의 방식이나 초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작품의 개수보단 깊이를 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도 예술인 지원을 위해 서류 심사를 거치지만 단순히 작품 자체가 예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단 실제 활동 기록이나 프로젝트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예술인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창작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사례를 보면 서류 심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 심사가 실제 예술 활동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해외 사례를 보면 심사 기준이 조금 더 활동 방식에 맞춰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예술활동 증명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장르별 활동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이 필요한데요. 공연, 음악, 미술, 온라인 창작처럼 예술 활동의 형태가 모두 다른데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실제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술 현장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증명 제도 개편 TF를 운영하며 심의 기준과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요. 또한 예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과 심사 인력 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앞으로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반려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신청자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AI 창작물의 경우 인간 창작자의 기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함께 예술활동 증명의 취지와 현업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 AI 창작물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해외 예술인 복지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예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예술활동 증명이 예술인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수요일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5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수빈, 기술에 제55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권예승, 진행에 제55기 아나운서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이서희, 제55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수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2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월 27일 수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